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현대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인데요. 최근 10년 사이 복지 분야 예산은 크게 늘어났고 복지 체계도 계속해서 정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중에는 미혼모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또 사회적 지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충북의 경우 미혼모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단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현재는 한부모 복지시설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혼모를 위해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공방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권경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혼모 복지시설을 운영 중이신 희망날개 최명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부모 복지센터 배성희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충북의 미혼모 관련 대책,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라는 개념,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혼모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나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엄밀하게는 법상으로는 비혼인 경우를 미혼모라고 하고 네.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혼인 관계는 초기 혼인 관계는 있었지만 또 이혼이나 사별 후에 다시 또 그 임신을 했다가 또 미혼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도 일정 부분은 미혼모로 또 편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미혼모를 비혼모로 부르자 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비혼모랑 미혼모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혼모, 비혼모? 별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적인 용어는 한부모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홀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그 모나 부, 그러니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홀로, 그러니까 미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통틀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한부모라고 개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부모 개념 안에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 또 결혼 후에 이제 이혼을 한 이혼 관계 또는 이제 사별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미혼, 비혼을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쨌든 그 개인에 대한 출생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미혼이라든가 아니면 비혼이든 용어의 차이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 본인을 어찌 보면 낙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말은 이제 많이 쓰지 말자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한부모라는 건 그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미혼모도 있고 그 사별, 네. 또 이혼, 네. 이렇게 다 큰 개념이 한부모고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미혼모 관련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의 이제 미혼모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미혼모 비율이 그리고 충북에는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네. 예, 충북의 지자체에 지금 저희가 새생명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점 기관.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이제 수치상에 3년간 보면 이제 미미하지만 이제 숫자는 이제 줄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8년도에 65명, 그리고 2019년도에 59명, 그리고 20년도에 56명으로 해서 점점 약간 좀 줄고 있는 추세라고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에 예, 충북 전체 중인데 이제 거점 센터에서 모아진 데이터라 이게 전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전체 예.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미혼모는 2만 1,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4세 미만의 미혼모는 약 1,700 가구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가정들은 사실은 미혼모가 된 상태에서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미혼으로 출산을 해서 미혼 한부모로 등재가 되었다가 제가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혼인을 하는 경우는 이제 부모 가정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계에는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통계가 조금 잘 조사가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쉽지가 않나요, 조사가? 이거는 거의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혼 한부모의 엄마들의 가정수가 충북에는 줄고 있다라는 그 시점이 지금 오늘 주제와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충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엄마들이 다른 시도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량은 이 가정들은 이미 용인이나 대전에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줄지 않은 것이다. 네네. 통계로만 그렇게. 네. 그럼 실제로는 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는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하는 수가 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충북에서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충북에 있던 엄마들이 용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미혼모 시설들에 가서 출산을 하고 거기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북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지금. 그런 현실이군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2020년도 11월에 이제 한겨레 신문 자료를 보면은 네. 그 미혼모 연령별 인원수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혼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10대의 그 청년층의 젊은 청소년층의 이제 미혼모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2019년 같은 경우는 10대 미혼모는 전국 규모로 268명 그리고 20에서 24세까지는 1,475명 네. 이게 전국 분포예요. 네.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502명.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어느 만큼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네네. 제가 볼 때는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이제 계속 미혼모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통계상 잡혀 있는 네. 거로는 그리고 이제 10대 미혼모도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435명이었는데 219년 같은 경우는 268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10대 미혼모가 좀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네. 가장 많은 그 연령층이 20대인가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까지가 가장 많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미혼모라는 인식 자체가 네. 일탈 아니면은 가출, 청소년 이런 위주로 저희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는 10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실제로 교제 중이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거나 이런 사이에서 혼자 임신을 하고 혼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은 전체적으로는 20대 후반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이제 미혼모에 대해서 좀 여기가 알아봤고요. 일단은 충북 방금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청주의 그 미혼모 관련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그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그것이 이제 통계가 줄어 보이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지금 충북 전체나 청주에서 그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은 좀 어떻게 네.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네, 청주에 이제 지금 네. 한부모
시설,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 시설 포함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호동에 이제 청주 이제 해오름 마을 이제 원장님 계시지만 이제 그 시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남이면에 상록수라고 자립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경동에 이제 우리 여기 원장님 오신 이제 희망날개 있고요. 그리고 주중동에 있는 이제 새생명 지원센터에서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충북에 있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주는 준다고 이제 줄지만 다른 데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네. 또 반대로 이게 지역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떠면 소외되고 또 어디든 갈 수 있고 자기 지역은 안 있으려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청주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 가시지만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저희 지역으로 또 오시거든요. 청주로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 지역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거 어디든 뭐 꼭 어떤 뭐 공동생활 지원형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 계신 미혼모는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네. 저희 4개 시설에 어디든 갈 수가 있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북 전체에 아니요 청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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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곳이 있습니다. 청주 외에는 또 있나요? 청주 외에 있죠. 타 지자체에도 각각 있지만 저희는 일단 청주에는 4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한부모 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한부모 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 또 사별 이혼 뭐가 다 이제 같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미혼모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해오름 마을에서 그 한부모 시설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미혼모가 어떻게 케어가 되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시설에 따른 구분을 조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네네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원치 않는 임신이든 아니면 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죠. 이럴 경우 혼인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이제 미혼모가 되신단 네. 말이에요. 근데 미혼모가 됐을 때 임신부터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 그 이제 법적으로는 미혼모 부 초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지금 청주 이제 새생명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초기 지원을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것으로 이제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혼모 기본생활 가정 시설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만과 출산과 그리고 그 산후조리 이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비스를. 네. 그게 이제 입소 기간이 한 1년 그리고 필요한 경우 6개월의 추가 기간이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할 경우에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나 이렇게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혼모를 딱 왔을 때 어디서 출산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육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문제인데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은 지역에 한정을 두고 있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청주에서 애를 낳고 싶고 청주에 와서 양육을 하고 싶다면 올 수 있는 거고요. 다 열려 있군요. 네네. 이건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열려 있는 것이고 또 청주에서 임신한 미혼모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해도 청주에서는 좀 싫다. 타 지역에서 낳고 싶다. 그런 경우 이제 타 지역으로 안내를 해주면 타 지역에서 낳고 그 기간을 거치면서 아이를 양육 후에 다시 이제 입소하시는 저희 기관으로 입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혼모가 딱 이렇게 지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미혼, 이혼, 사별 이제 다양한 사유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네. 미혼모 어머니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고 이제 자립해서 퇴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아이의 연령이 또 제각각 다르고 꼭 가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욕구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주로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입소 기간이 보통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1년 정도 되나요?
저희 해오름 마을처럼 네네. 이제 모자 보호 시설에 입소하시면 기본 기간은 3년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자립을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립에 필요하다라거나 아니면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밖에서 이제 재가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1년 연장, 1년 연장 이래서 최대 5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부모 시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혼 모자 그리고 사별 모 또 그 미혼모가 이제 다 같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가정이 가장 사별은 많나요? 사실 별로 많지 않고요. 네. 이제 사별한 경우 이제 한부모라고 했을 때 그 한부모 등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족들의 돌봄과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한부모 등록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소득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한부모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한부모들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위소득의 52% 이하고요. 그냥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입소해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사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득 기준이 낮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고 이제 저희가 미혼하고 일반 저소득 한부모 이렇게 봤을 때 한 반반 비율 반반 정도. 네. 네, 그렇군요. 자, 그 얼마 전에 그 청주시 의회 그 박미자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서 충북에는 공적인 그 미혼모 시설이 없다.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다. 전문적인 시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충북에서는 한부모 시설에서 이제 미혼모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대 몇 년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박미자 의원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저희가 한부모 시설이 이제 크게 이제 모자 시설, 부자 시설, 그리고 미혼모 부자 시설, 임시지원 복지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돼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여가부에 있는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법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그렇게 구분해 놨을 뿐이지 그냥 한부모가 돼서 기본 소득, 저소득이면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유형을 분리해 놨을 뿐이지 이게 시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나 거기에 시설이 허락돼 있는 곳이면 이제 어디든 거기서 지원을 받을 그러니까 수 있는 미혼모 거죠. 갈 수 있는 네. 시설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네. 네 네네. 곳이나 있습니다. 추가해서 네. 질문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의 진통을 하고 있는 엄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엄마는 어디에서 생활을 해야 될까요? 미혼모가 네, 진통을 지금 하고 있는 엄마. 해오름 마을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록소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될까요?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모원이 있었죠. 네. 오창의 자모원이 기본생활 지원형으로 출산과 그 산후조리와 양육을 지원해주는 시설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3년 전에 폐지가 되었어요. 네, 말씀 주셨죠.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지금은 없는 상황.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갑자기 제가 네. 바뀌었네요, 위치가. 혹시 치아가 아프시면 어디를 가시나요? 치과를 가죠. 네,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디를 가시나요? 외과를 가죠. 그죠? 병원은 있습니다. 병원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치아가 아프다고 산부인과에 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부터는 미혼모 지원 기본생활시설에서 미혼모 공동생활시설까지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는 미혼모들은 특별한 다른 부분에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미혼모 외에 한부모 가족은 가족을 구성한 상태에서 분리가 돼서 홀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가정이 맞죠. 이런 가정들은 지금 현재 의료적인 부분이나 건강상의 부분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혼모 가정은 가정을 구성하기 전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엄마들이에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출산이라는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출산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들은 출산과 회복에 집중을 하고 본인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자원에서는 지금 자립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은 자립이 먼저가 아니라 엄마들의 안전한 출산과 회복과 건강한 아기의 양육이 먼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혼모 기본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해서 있어요. 야간에도 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지금 출산 징후가 보여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모자원에서 혼자 있다가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 그 말씀은 조금 아니,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듣고 한번 말씀 듣고 한번 좀 아까 부족한 부분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네. 새생명지원센터에서도 초기 임신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친자 확인이라든지 기본 응급 의료비라든지 시설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하는 엄마들에게는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시에 진통을 하고 있는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아니,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그런 걸 다 안내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12시에 전화를 네, 하면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내를 네. 일단은 질문보다는 일단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네.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분명히 병원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한부모 시설 안에는 분명히 엄마들이 자립을 준비할 때는 모자원으로 가서 거기서 자립을 준비를 하면 돼요. 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히 따로 지금 전국적으로 따로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출산과 회복의 과정, 엄마들의 그 응급 의료 과정들을 다 개입을 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충북에는 그런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공동생활시설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북에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걸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면 굉장히 부족하고 네. 미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생활시설이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이 4년 전까지는 청주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요즘은 엄마들이 혼자 수급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엄마들이 절대 아기를 혼자 양육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외지에 있는 시설들은 점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설에 엄마들이 안 가는데 그 시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는 폐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는 모든 시설들은 교통이 굉장히 우선 좋은 곳에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엄마의 양육 환경과 엄마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환경의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엄마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은 계속 인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모원이 환경이 안 좋아서 입소 인원이 적어서 폐원을 했다면 청주시에서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엄마들의 욕구에 맞게 교통과 양육이 편리한 곳에 이런 시설을 설치를 먼저 하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3, 4년 동안 지금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선은 제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있는 엄마들 중에 지금 계신 곳이 이제 희망날개 네. 어떤 곳인가요?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날개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희망날개는 네. 아까 한부모 시설의 종별에서도 나왔지만 미혼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를 하는 기관입니다. 만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가정이 입주를 해서 양육과 자립을 준비를 하는 기관이고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북에는 산전을 지원하는 시설이 없어요. 산전, 네, 출산 그러니까 전. 출산을 네. 하기 전에 엄마들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다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출산 징후가 보였을 때 당장 지금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이제 대전 쪽으로 지금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이제 그런 거 산전을 네. 근데 저번에 이제 갔을 때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와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럼 산전은 케어를 안 하시고 산 후만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산후도- 엄마들이 절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2가정 정도는 입덧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 찜질방에 있었던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런 엄마들을 지금 대전으로 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인근의 빈 방을 저희가 무상으로 하나 빌려서 그 엄마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이 엄마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곳을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 이제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를 합니다. 하지만 출산 전 지원조차도 엄마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야간에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출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오면 그것까지도 전부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충북의 시설은 미혼모를 완벽하고 좀 제대로 좀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하실 제가 말씀 이제 있으실 것 덧붙여서 같습니다. 네네네. 이야기를 드리면 네. 저도 사실 미혼모 기본생활형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네. 일단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미혼모부 그 초기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혼모로 되기 이전에 임신부터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개입이 가능한 그 서비스가 그 미혼 모부 초기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연계가 될 경우에는 병원비라든가 위기 양육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되는 걸로 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나 네트워킹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얼마나 이제 그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고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 그 네. 기관에 있는 이제 미혼 어머니들하고 저도 이제 어제 이 토론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무엇이 제일 어려웠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경위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제 청소년 미혼모가 2명이 있으신데 이제 청소년 미혼모는 24세 미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에요. 이제 그분들 이야기가 일단 그 계획된 임신이 아니어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했다. 그런데 그 상담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거점기관 전화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제 그 지역 이런 것들을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네. 계속 통화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런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충북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이제 센터와 시설에 대한 차이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곳 중에 이런 새생명지원센터 같은 거점기관은 전국에 17개 시도에 하나씩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청주에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청주에도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라든지 인트리라든지 한국미혼모 가족협회라든지 당사자 조직들이
굉장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케어를 하고 있지만 이 센터와 생활시설과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게, 생활시설은 주거를 제공하면서 그 모든 그 상황의 위기를 케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센터는 복지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은 가능합니다. 상담도 가능하고, 그리고 긴급 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부모 가족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출산 징후가 와서 위기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한부모 가족이면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미혼모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의료비나 아니면 긴급생계비나 지원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료비나 이런 지원이 아니라 이런 엄마들의 임신으로 인한, 임신 징후로 인한, 출산 징후로 인한 이런 불안감 해소와 의료적인 부분을 24시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거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사실은 시청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혼모만을 24시간 전문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부모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시설은 이제 미혼모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이제 여러 그렇죠. 어머니들 예, 다 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만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난 엄마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출산하고 저희도 제가 97년부터 이 일을 했었는데, 네네.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회복이 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전부 이런 모자시설로 전원을 합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에 산후조리가 필요한 엄마에게 아이를 혼자 집하고 떨렁 맡겨줄 수는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있나요? 미혼모 전문 시설이? 다른 지역은 전국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모부자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124개가 전국에 있고요.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에 47개가 있습니다. 근데 미혼모 가족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63개가 있습니다. 근데 충북에는 이 수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혼모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초기 지원이 필요한가, 출산 전후에 얼마나 위기 상황이 있었던가, 이거를 2020년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이 차원에서 이제 앞서서 그 청주시의 박미자 의원이 그러니까 미혼모만을 위한 좀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희망 날개라고 해서 말씀하신 이제 미혼모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지금 계신데 충북의 유일한 일단은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일단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 없이 후원금과 개인 후원금과 아니면 단체 후원금과 사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굉장히 여러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 저희 1년 개인 후원자 분들 후원금 모두를 다 합쳐도 사실은 한 달 생활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국에서 충청북도에만 미혼 엄마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공동모금회에서 생소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 3월까지 운영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가장 큰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선 의료비 지원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70% 이상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30%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면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설치할 때는 청주시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예산 지원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공적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셨군요. 네. 이제 다음 달 3월 4일이면 저희가 한 달, 아니 1년 생일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이제 정확한 평가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가 지지난주에 저희의 운영 실적을 제출을 하라고 연락을 네. 받고요. 내일 운영 실적을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미혼모 시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에서도 이 취지에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날개 1년을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좀 평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네, 전달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청주시가 저희가 이제 시설이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 청주시가 또 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예요? 미혼모? 예, 미혼모 시설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부모 시설, 네. 한부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부모 시설도 다 이제 미혼모 시설에 같이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같이 이제 들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거가 이제 뭐 평가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상황을 파악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이게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뭐 단언 짓기는 너무 어렵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4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 네. 계획 안에 이제 이것을 거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것이 합당한지 그러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2019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이 지금 다 서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2020년까지 사회보장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이제 가족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학, 그리고 공동요가 난임터 설치,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희망날개 이제 원장님 이제 오셨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너무 이제 그 마음에 너무 이제 따뜻한 마음에 지금 감사 마음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무엇을 한다는 게 좀 결정한다는 게 바로 된다 안 된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씀까지만 듣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저희가 이제 결과는 제출을 네. 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 기준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시설 운영 주체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여성가족부에게는 저희가 시설 운영을 위한 시범 운영을 위한 평가 기준을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이 네. 이제 기존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지원이 됐던 사업이었었어요. 이런 한부모나 미혼모 시설 같은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놔서 지금 국가 사업이 국가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전 시비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좀 신중하게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자, 시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미혼모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미혼모가 이제 주변에 그 사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분들은 또 생각을 깊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혼모의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뭐 여러 시선도 좀 곱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옆에서 보시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미혼모들이 좀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좀 느껴지시는지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일단 네네. 미혼모들 어머니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네. 타인의 시선, 시선이요? 네. 그리고 그 미혼모라고 하는 본인의 삶에 대한 그 타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선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미혼모로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서 나 미혼모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자신감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회적인 시각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가족 중에 하나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한부모 가족 사업을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건강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양부모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이렇다 보니까 한부모 가족들이 드러내놓고 나 한부모야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 추진을 뭘 해나가기도 상당히 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인식 개선 이것이 가장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머니들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네. 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했습니다. 저희 센터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것이 저희 미혼 엄마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혼모로가 아니라 엄마로 먼저 인식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설 같은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임대를 한 게 아니라 주택단지 내에 다가구 1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오시면 밖에서 다 전화를 하세요. 어디냐고. 간판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그 간판, 미혼모 시설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게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센터에는 간판도 없고 다른 시설 같이 법인명도 없고 네. 그냥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가정문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우리는 아직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엄마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이런 현실 자체가 엄마들이 위기 출산이나 아동 유기나 자가 출산이나 유아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작년에 미혼 한부모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쓰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말하는 엄마들의 찐한 고백 모놀로그 공연을 청주시 양성평등 기금으로 4회 정도 진행을 하였고 약 네. 100분 정도 공연을 관람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공연을 사실 준비할 때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편견을 당하는 곳이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이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공연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 100여 분 중에 딱 한 분만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금으로 운영을 했지만 올해는 5월부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똑같은 공연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우리 이 엄마들을 다양한 가족 중에 그냥 한 가정으로 인식할 때까지 공연은 매년 5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도 엄마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모놀로그 공연은 5월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사회적인 편견, 시선, 인식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그 미혼모를 바라보는 편견? 그거를 꼭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은 이래요. 공공기관은 이래요. 이게 아니라 네. 엄마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편견이거든요. 그들이 대하는 그 자세가 편견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갔다 오면 한참을 집에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제일 처음 언제 경험을 하냐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이 출생 신고하러 이제 주민센터에 갔을 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 해야죠. 네. 아빠는 없어요? 네. 혼자 키우시려고요?
이거를 거기서. 예,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제 보통 업무의 그 톤이겠죠. 그런 톤으로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미혼모라는 게 세상에 처음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갔다 오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마음이 지금 또 마음이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좀 다치기 시작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지 않고 음지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러 가는 바로 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뭐 그분들은 어쨌든 뭐 그런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팩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일 처음 이제 출생 신고를 할 때 이제 그런 관련된 서류를 지금 제출하는 과정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상황인데 틀리게 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이제 건데. 그거를 하시는 분은 거기서 이제 느끼는 이제 그런 감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이제 뭐 친절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 본인이 잘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제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미혼모이신 분이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신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떤 상처받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상처받는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저희가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은 업무를 보지만 세심한 배려가 또 필요하고요. 엄마들도 이거는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당당하고 내면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인식은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엄마들 스스로가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수혜자로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들과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마음 담은 도시락을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안부도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보고 엄마들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서 엄마들도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활동을 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불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과장님도 계속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뭐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미혼모분들이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가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그분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떤 좀 조용하게 뭐가 이제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요 한부모하고 저희 이제 시설에 지금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시각이 되게 이제 그런 걸 민감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개선이 됐다고는 보긴 해요. 물론 조금씩 변화되고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 거 감추거나 뭐 왜 그런 반면에 지금 저 30대나 40대의 어떤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그래도 많이 좀 의식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났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적극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듯이 저희들도 이제 적극 지원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 뭐 시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법적으로 사실 보장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미비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뭐 법에 제가 먼저 뭐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정책이라든지. 원장님이 되게 감성적이시라서 이렇게 울컥하셔갖고 저는 좀 이렇게 딱딱하겠지만 어쨌든 법적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부모가 됐건 미혼모가 됐건 어쨌든 한부모 가족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혼으로 혼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나 한부모 등록해 주세요. 한부모 등록 할 거예요를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한부모 등록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직권주의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으로서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좀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는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재가해서 그 한부모 가정인 거 표시 안 나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처럼 생활하기를 많이 희망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재가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재가 서비스로 이제 그 아동 양육할 때 이제 시설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냥 한부모 등록을 하고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까지 우리 1인당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는 24세 미만까지는 35만 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청년 한부모라고 해서 25세부터 34세까지는 여기 이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이 더 양육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5월부터. 이제 그러한 사항들이 어쨌든 엄마들이 알아야지 본인이 한부모 등록을 하고 한부모로서 당당하게 전 남편이든 아니면 아이 아빠든 미혼이라서 또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건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거든요. 양육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물론 그 매운모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있는 지원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홍보도 중요할 것 같고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알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짧게 또 어떤 법과 제도 정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선 기본 정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만 네. 전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분절되어 있는 틈새들이 있어요.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긴급 지원에 조차도 이런 조건, 한부모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진짜 틈새들은 민간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하는 메인 기준이 없어요.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미혼모 위기 지원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이나 아니면은 상담소나를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초기 미혼모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24시간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카카오톡을 24시간 상담소를 열어놓고 엄마들이 위기에 있을 때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시설에 가면 한 큐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각자 이제 못다한 말씀이 좀 있으실 텐데 정리 말씀해 주시면서 한 1분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부터 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희망날개 원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헤어름마을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대행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늘 따뜻하게 이렇게 다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가 이제 뭔가 좀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좀 풍족하게 지원이 되면 지금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좋은데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걸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부모에 계신 분들이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이제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시나 이 시설이나 어디든 전화하면 1366
이라고 여성의 전화도 있거든요. 그럼 네. 거기에도 다 이제 같이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망이 다 구성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서로 이제 찾아봐 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고 시민분들이 행복한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얘기를 또 원장님 얘기 들으셨으니까 또 계속 또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좋을 관심 것 갖고 같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미혼모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을 결혼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엄마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희망내기 엄마들은 지금 비록 스스로의 힘은 약하지만 다시 청주로 돌아와서 희망을 안고 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들이 건강한 사회의 한 가정이 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그 현대 사회에서 양부모로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혼이 됐건 이혼이 됐건 어떤 사유가 됐건 한부모가 돼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좀 더 따뜻한 눈길로 우리 한부모 가족들을 좀 안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관심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희망날개가 운영되는 것도 후원이고 저희 기관도 운영비 지원은 받지만 모든 것이 또 그 지역사회 연계와 후원이 없으면 모든 어머니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족들이 어느 곳에서 생활을 하든 좀 더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주시 여성가족 과장 권경애 과장님, 그리고 희망날개 최명주 원장님, 해오름마을 배성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